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우선 지금 전반적으로 이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개발 환경에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혹은 개발 속도가 높아진가 동시에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중점이 이제 두 번째 세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첫 번째 내용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문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서 AI 기반의 코딩 도구 사용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코파일럿이 과연 사람이라고 하는 개발자하고 얼마만큼의 취약점이 유사하게 생성이 되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뒤에서 이제 쭉 다룰 내용들이 이제 이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 논문은 우선 코넬 대학교의 이제 소속 연구진들이 24년 1월에 발표한 논문이고요. 기터브의 코파일럿을 중심으로 이제 AI 코딩 도구가 실제로 이제 인간 개발자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보안 리스크를 유입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는 게 지금 보시는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이 논문 자체는 외부에 공개가 되어 있고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지금 앞서 언급했던 논문에서 활용한 데이터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뭐 줄여서는 빅 버너러빌리티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혹은 이제 MSR20 코드 버너러빌리티 데이터 셋이라고 이제 이름이 있는 데이터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세트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기터브에 공개된 C나 C++ 언어로 개발한 코드 중에서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코드 한 3,700건 정도 하고 그 해당 취약점을 수정한 커밋 내역인 한 4,400건 정도를 포함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 세트는 단순히 이제 소스 코드의 어떤 일부분 스냅샷이 아니라 취약점이 도입된 코드와 그에 대해서 이제 코드가 수정이 됐는데 그 보안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히스토리 관점에서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 좀 의미가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CV 정보와 연계된 이제 변경 이력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취약점 유형이나 맥락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논문에서는 다음의 데이터 세트를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이 논문에서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를 먼저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간 개발자가 유발한 취약점과 대비해서 과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LLM 모델은 얼마만큼 취약점을 덜 유입을 시키냐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세트를 활용을 한 건데요. 우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위에서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수정이 되는 어떤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분이 논문에서 검증하고자 한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우선 기존에 취약점이 없는 코드가 우선 있을 거고요. 그 코드에다가 개발자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코드가 수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혹은 피치 못하게 혹은 뭐 어떤 이유로든 이 수정한 코드 내에 취약점이 유입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개발자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발견 취약점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제 활용이 될 거고 그 활용하는 과정에서 취약점이 발견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발견된 취약점을 개발자는 다시 코드를 수정을 할 거고 그래서 취약점이 제거가 된 코드 베이스가 또 대중에 공개가 돼서 활용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취약점이 발견이 되고 수정되는 일반 전체적인 사이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논문에서는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검증을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지금 원래 취약점이 없는 코드에서 이 개발자가 기능 추가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롬프트로 작성해서 코파일럿에다가 알려줍니다. 코파일럿은 그 프롬프트에 맞춰서 기능이 추가된 코드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이 생성된 코드가 과연 취약점이 있는 코드냐 아니면 취약점이 없는 코드를 생성했느냐, 요거를 검증을 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라고 하는 개발자가 유발한 취약점 대비해서 코파일럿은 얼마만큼 취약점을 유발을 했는지를 이제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더 취약을 한 건지 혹은 좀 더 안전한 코드가 생성이 됐는지를 뒤에서 한번 데이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시험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코파일럿은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학습한 취약한 코드 패턴을 무비판적으로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보안 취약점이 반복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분 확인이 된 건데요. 지금 이제 장표에서 보시는 표에서 설명한 거는 우선 앞선 2002년부터 2019년에 대한 모든 빅데이터를 데이터셋을 활용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와 관련된 이제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파일럿이 생성한 코드 취약점의 유사도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 보시는 표에서 A 그룹은 개발자가 삽입한 취약점을 유입을 시킨 취약한 코드와 유사한 형태로 코파일럿이 코드를 생성한 경우에 A 그룹에 속합니다. 그 다음 B 그룹은 개발자가 취약한 부분을 수정을 한 코드하고 코파일럿이 생성한 코드하고 유사할 경우에 B 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C 그룹은 A하고 B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것을 우선 C 그룹으로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면은 A 그룹은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가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코파일럿에서 생성한 코드 중에서 30% 정도는 보안 취약점을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코드가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 A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데이터를 보면은 우선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견된 취약점 패턴에 대해서는 수정된 코드를 생성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B그룹에 속한 부분이 보면은 취약한 코드가 수정이 되어서 그 수정된 코드를 코파일럿이 유사하게 생성을 했다라는 부분이 요 B그룹인데, 연도가 최근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데이터일수록 수정된 코드를 생성할 확률이 높은 부분이 데이터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한 30% 정도는 코파일럿도 인간 개발자하고 유사하게 코드 취약점을 생성하는 부분이 정리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코파일럿이 기존에 있는 코드를 얼마나 재현을 동일하게 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에서 사용된 전체 샘플 한 153개 중에서 약 33% 정도, 여기에 보이는 51건이 되겠습니다. 51건은 코파일럿이 기존 취약 코드와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하게 코드를 이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 25.5%, 여기에 보이는 39건입니다. 39건은 개발자가 수정한 보안 패치가 적용된 코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코드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A그룹, B그룹, C그룹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그룹은 취약한 코드를 생성한 경우, B그룹은 취약점이 제거된 코드를 생성된 경우, 그 다음에 C그룹은 그 두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유사도 기준에 따라서 재분류되었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 재분류를 의미를 합니다. 이 재분류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스크립트와 같은 과정으로 유사도를 측정했을 때는 유사도가 낮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코드 검토를 통해서 요거는 유사성이 있는 코드다라고 판별해서 바뀌게 된 부분을 이제 재분류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A그룹에서는 16건, B그룹에서는 한 8건 정도가 이제 기존 분류에서 이제 재분류가 되는 형태가 보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 일치 외에도 코드 구조나 논리적 유사성이 상당히 이제 존재하는 부분임을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코파일럿이 코드 보안성과는 무관하게 과거의 코드를 복제해내는 경향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이 데이터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논문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150자 이상의 코드 블록에서는 이제 우선 GitHub에서 얘기한 거는 1% 미만의 코드 중복률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한 50% 수준의 코드 재현 현상이 나타난 것을 논문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AI 코드 생성 품질을 단순히 우리는 지금까지는 AI 코드 혹은 이제 코파일럿을 활용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구현이 잘 되는지를 기능 테스트 정도로 이제 확인을 해서 판단을 했었는데 그걸로만은 지금 부족하다는 게 확인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이 생성한 코드에 대해서 취약점 여부, 그 다음에 기존 코드와의 중복성, 그 다음에 재활용된 코드의 보안 수준까지 포함된 다양한 방면의 평가 기준이 필요한 게 지금 데이터가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취약점 유형에 따라서 AI가 생성하는 코드의 품질이 어떠냐를 이제 평가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 CWE 취약점 유형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그 데이터가 나타났는데 복잡도가 높은 취약점일수록 코파일럿이 더 쉽게 취약한 코드를 생성하는 경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이 바 그래프에서는 우선 CWE 20, 그 다음에 CWE 666과 같은 고난도 취약점은 대부분 이제 A그룹, 요 빨간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A그룹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CWE 190, CWE 476과 같은 취약점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수정이 쉬운 취약점이었기 때문에 코파일럿이 오히려 지금 카테고리 B와 같이 취약점이 수정된 코드를 생산하는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단순히 그냥 분석을 통해서 쉽게 탐지할 수 있는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코파일럿이 그나마 좀 대응하면서 수정된 코드를 생산한 반면에 지금 이제 여기 있는 CWE 20이나 CWE 666은 뭐 입력 값의 유효성을 검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권한 없는 접근의 제어를 이제 뭐 실패를 한다든지와 같은 복잡한 탐지 알고리즘이 필요한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취약점이 수정이 안 된, 취약점이 그대로 잔존해 있는 코드를 생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평가를 받는 것을 지금 데이터로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AI 코드 생성 품질 관리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어떤 기능 요구 사항이 있고 그 기능 요구 사항을 정확히 구현해냈냐를 평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CWE 기반의 보안 리스크의 반영이 필요하고 그 특성을 반영해서 코드 생성하고 그 이후에 코드 검증을 자동으로 하는 체계가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를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뭐 코파일럿을 비롯한 여러 AI 기반 코드 생성 도구는 이제 보안 측면에서 뭐 일정 부분의 코드 재현율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한 코드를 생성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AI가 생성한 코드 중에서는 사스트를 활용을 해서 코드 내 취약점이 있는지를 점검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CA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떠한 코드가 어떠한 오픈소스하고 유사한지를 평가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를 포함해서 지금 AI 코파일럿이 생성하는 코드의 양이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작업으로 점검하고 검증하는 부분이 분명히 한계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양이 많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데브섹옵스와 같은 환경을 만들고 점검을 자동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이는 그림들은 우선 뭐 일부분, 도구에서의 일부분을 제가 이제 발췌를 했는데요. 우선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뭐 CI/CD, 우리가 GitHub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액션과 같은 기능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안 점검을 자동화할 수 있을 거고요. 혹은 뭐 이와 달리 뭐 개발자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로컬 분석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도구에서는 이렇게 사스트라고 하는 코드 분석 취약점을 점검하면은 우선 웹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분석한 프로젝트에 어떠한 취약점들이 잔존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드 내 취약점을 나열해서 쭉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 분석 도구에서는 분석한 결과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요. 우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CWE 기반의 분류 체계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 누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버퍼 오버플로우라든지 아니면 SQL 인젝션이라든지 이러한 잘 알려져 있는 취약점들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유형별로 높은 리스크, 중간 리스크, 낮은 리스크와 같은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 심각도를 통해 사용자들이 어떠한 취약점을 우선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속적이고 자동화된 점검을 통해서 보안 누락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취약점을 이제 선택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오른쪽과 같은 그림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약점의 발생 위치는 어떻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 특정 취약점의 이제 심각도, 그 다음에 영향도가 어떻게 되는지, 뭐 CWE 분류 체계에서는 ID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수정 가이드 및 예방 조치 부분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제가 간단하게 예시로 선택한 취약점은 동적으로 할당한 어떠한 객체가 있고, 이 객체를 해제하지 않아서 메모리의 사용량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시스템이 응답이 늦어지거나 크래시가 발생하는 사례를 유발할 수 있는 취약점을 하나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떠한 자원이 다치지 않았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자원을 어떻게 해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이제 어떤 API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도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이런 이제 상세 분석 정보는 이제 데브섹옵스를 활용할 때 이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보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을 하면 보안팀이 아니라 개발자 본인이 주도적으로 보안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이런 보안 이슈를 CI/CD 단계에서 이제 뭐 뒤로 배포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시프트 레프트 전략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취약점을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여기에 이제 Contributing Code Event라고 해서 보안 취약점은 이제 단순히 이제 뭐 하나의 문제가 하나의 라인에서 발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여러 개의 코드가 연관이 되고 그 코드의 흐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변수의 흐름과 사용 맥락을 시각적으로 추적을 해서 문제의 근본 원인과 그 영향 범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지금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코드 형태로 이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오른쪽 화면에서 예시로 든 것은 우선 변수 중에서 이제 volumes underbar info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그 변수가 코드 중간에 동적으로 할당을 받는데 그 부분이 해제가 없이 함수가 종료되는 코드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은 단지 문제 탐지를 넘어서 개발자의 실수 유형 자체를 이제 추론을 하고 뭐 AI를 또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폴라리스라고 하는 도구는 폴라리스 어시스트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뭐 이슈 서머리, 그 다음에 코드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픽스 서제스션이라고 하는 3개 카테고리로 정보를 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폴라리스라고 하는 거는 LLM 모델을 이제 비하인드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이슈 서머리는 우선 검출된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인 정보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부분. 그 다음에 코드 어널리시스는 지금 이 취약점이 이 코드에서 왜 발생했는지를 단순히 그냥 일반화된 CW 기반의 정형화된 정보를 그냥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코드를 분석해서 어떤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조금 더 이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게 적용해서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픽스 서제스션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취약점을 어떻게 제거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코드 수정을 제안하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폴라리스는 단순히 그냥 코드 내 취약점을 탐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제 수정 작업을 사용자에게 제안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러한 이제 개발자가 수작업으로 이제 분석하거나 이제 수정하는데 드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코드로 한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왼쪽에 있는 코드가 원래 취약점에 있는 코드, 분석할 당시에 수정하지 않은 코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폴라리스 어시스트가 수정을 제안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코드의 우선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볼륨스 인포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동적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홀이라고 하는 메소드 혹은 API 호출 없이 리턴문을 만나서 함수가 종료가 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적 분석을 통해서 이 볼륨스 인포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현재 동적 할당을 받았으나 적절한 해제가 없다라고 하는 메모리 릭 문제를 이 부분에서 탐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혹은 보안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이제 풀이라고 하는 API로 호출하도록 코드를 이제 수정하도록 가이드를 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끝나면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제안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련의 알고리즘 동일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코드가 요 위에 붙어 있는 코드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코드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어떤 알고리즘, 어떤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각각의 단계를 확인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 즉시 볼륨스 인포를 중간중간에 바로 프리하고 함수가 종료가 되는 코드, 다시 말하면 예외 처리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코드를 단순히 실행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중간중간에 예외 처리를 넣었는데 예외 처리를 넣다 보니까 리턴문이 있으니 이 부분도 함수가 종료되기 전에 변수가 우선 메모리가 해제가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을 자동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부분들이 AI 어시스트를 통해서 문제가 여기에도 제한이 되고 코드 수정이 여러 군데에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제 취약점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AI 코드 실행 경로와 자원 관리 흐름을 이해하고
적절한 코드 수정을 제한하는 정도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만드는 코드에 대해서도 동일한 품질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폴라리스 어시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제시한 코드를 바탕으로 코드를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사라져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absent issue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리소스 리크와 관련된 문제가 표기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 자체가 사라진 문제를 보여주는 장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앞서 설명드렸던 코드가 지금 이렇게 반영된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어시스트가 제안한 코드를 적용을 한번 해봤더니 문제가 사라지고 좀 더 예외 처리가 되어 있는 코드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선 SAST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SCA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논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코파일럿이 때로는 이제 오픈 소스나 이제 서드 파티 컴포넌트를 코드에 이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것처럼 뭐 30%는 뭐 코드와 취약점이 관련된 코드를 유사하게 혹은 거의 비슷하게 코드를 생성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샘플 수의 한 50% 정도는 동일하게 코드가 구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LLM도 오픈소스의 코드를 가지고 학습을 한 AI 모델이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삽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코드 자체뿐만 아니라 이 코드 내에 생성된 코드에 대해서도 외부 컴포넌트에 대한 분석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SCA 도구를 활용을 하면은 우선 지금 분석한 코드 혹은 분석한 프로젝트 내에 어떠한 컴포넌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활용한 컴포넌트는 어떠한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사용한 컴포넌트에는 어떠한 취약점, 발견된 취약점, 알려진 취약점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우선 아래 그림에서 실제로 이 폴라리스 플랫폼에서 어떠한 컴포넌트가 이제 식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 건데요. 우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뭐 프로젝트 사스트에서 활용했던 프로젝트나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표나 다 똑같이 이제 CanUtils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듯이 CanUtils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식별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개발 환경과의 연동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뭐 여기서는 예제로는 VS 코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VS 코드 이외에도 뭐 비주얼 스튜디오인지 다양한 개발 환경, 많이 활용하는 개발 환경에 대해서는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연동을 통해서 개발 환경 자체 안에서 사스트 결과라든지 SCA 결과들을 이 속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AI 어시스트 기능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0% 정도는 코파일럿이 오픈소스하고 유사한 코드를 생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AI 환경에서의 개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실시간으로 혹은 매우 빠른 속도로 코드 내에 어떤 컴포넌트들이 사용이 됐는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식 코드가 있고 뭐 개발자든 아니면은 코파일럿이 코드를 수정을 하거나 코드를 추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발빠르게 혹은 실시간으로 코드가 작성되는 그 순간에 코드 스니핏을 비교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기능은 이제 그런 이제 코드의 스니핏을 빠르게 비교해서 그 점검을 하는 부분이라 보시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 생성한 코드라든지 아니면 내가 작성한 코드가 어떤 오픈 소스하고 일치율이 유사한지를 점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라이센스 리스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을 하는 거고, 그를 통해서 빠르게 개발 단계 중에서 빠른 단계에서 우리의 라이센스 리스크를 제거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뭐 세션 2번까지 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